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김석근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자, 원장님 이제 정치 이야기를 네. 여기에 이제 정치만큼 또 재밌는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까? 네. 나눠보겠는데 네. 저 국민의 동당에 이제 경선을 했는데 네. 그 결과가 뭐 수치도 원장님도 보셨죠? 네, 봤습니다. 예, 네. 거기가 보니까 네. 분명히 역선택이 그렇죠. 예, 작용을 했고 네. 그리고 동당 내부의 당원들 조사에서는 20%밖에 반영 안 됐지만 네. 격차가 29%나 났어요. 네. 그 윤하고 홍하고 네. 사이에. 자, 그렇게 본다 하면 동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데 네. 저 거수기 당에서 당원들이 그렇죠. 예? 선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당 후보들은 거기에 선택권이 없고요. 역선택이 이게 저도 황당한 게 세계 어느 나라 정당이 역선택이 이렇게 크게 작용하는 경선을 룰을 만들 수 있는지 그걸 채택을 하고 후보들 중에 두 사람도 거기에 동조해서 뭐 그 역선택이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싸우는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해가 안 가는 지금 현재 경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벌어진 결과가 네. 역선택을 하는 네. 사람들을 향해서 네. 어필하는 노력이 그렇죠. 그거 이제 처벌하지 않겠다. 네. 정치보복 네. 문을 또 때도 장관 총리 그쪽에 시키겠다. 네. 또 부터해서 대북 송금이나 이런 부분 통치행위는 존중해주고 네. 처벌 대상이 아니다. 네. 막 이런 말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원들을 향한 이 공약 어필이 아니라 예? 역선택하는 사람들. 예, 적들을 향한 공약 어필을 하게 네, 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네. 자, 너무 비열해요. 이런 부분이라는 게 이게 이 민주국가에서 정당 정치에서 이게 맞는 거냐?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데 그것이 자 당원들은 29%를 이기게 한 사람이 네. 만약에 이 비당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라면서 역선택에 의해서 80%를 반영하는 역선택에 의해서 지는 경우가 네. 실제 발생할 뻔했고 그렇죠. 2.16% 차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그런 그 20% 안 넣었으면 졌죠. 네. 예. 졌고 그냥 진 게 아니라 제가 많이 봤을 때 많이 차이 한 나는 10% 정도까지 네. 졌을 굉장히 많이 거라고 차이가 났을 봐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상식적인 의문을 가지지 않고 마치 후보 개인의 어떤 자기의 유리 불리해를 가지고 네.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을 할까요? 그리고 거기에 또 그런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지금 당 대표를 비롯한 그 당 지도부 예.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도부가 이준석이가 다 들어오라 해서 버스에 태울 때는 네. 보수의 가치에 충실해서 보수 지지층의 지지로서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미국에서 그렇게 트럼프가 당의 경선에서 승리하고 대통령까지도 된 데는 보수의 가치에 충실한 부분에 따라서 열렬하게 보수 정신에 네, 그렇죠. 더 강경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선택한 결과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자, 그런데 한국은 보수의 가치에 충실한 이 대선 후보를 뽑는데 그 대선 후보들 중에 상대 이 좌파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네. 친북 좌파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네. 네. 이거는 코미디라고 저는 보고 그렇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전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 이런 경선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일상적으로 그 국민의당 지지층에만 물어도 네. 이제 윤하고 홍준표 차이가 한 10% 후반대 나는데 네. 이번에는 29%까지 났어요. 네. 그러니까 일상적인 여론조사보다 더 10% 좀 더 많아요. 네. 어디에서 그렇게 됐다고 그게 이제 보십니까? 저는 소장님께서 분석한 말씀이 굉장히 적절하다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게이트의 영향이 예. 민주당과 현 정권에서 윤석열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 정치 공작을 한다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그 당원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또 결집하지 않았나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본다 하면 네. 이 박지원이라는 부분에 대해 제가 애초에 이제 여러 차례 네. 8월 말쯤 공작이 벌어질 거다. 동당 내부에서 터진 것처럼 해서 내부에서 크게 싸움이 벌어질 거다. 네.
그리고 박지원이 2002년에 예. 그때 당시에 이인재 노무현이 네, 했던 그렇죠. 부분을 갖다가 이번 국정원장으로서 그렇게 만들어내려고 할 거다는 게 네. 그대로 됐는데 자 이제 박이 드러났으면 똥당은 이거는 좀 억울하고 유불리를 넘어서서 국정원장 박지원과 문재인의 네. 이 야당 대선 개입에 대한 엄청난 규탄으로 입장이 모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렇게 가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근데 어제 벌써 이제 말이 돌아가 어제 오늘 예, 예. 이거는 박지원을 이야기하는 거는 젊은 애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또 수사 결과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황당한 이유로 이제 그- 공격을 포기했어요. 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고 판단하신 대로 박지원의 영향력이 똥당을 장악하고 있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박지원에게 뭐를 그렇게 꼬투리 잡힐 게 많고 박지원과 무슨 연결 커넥션이 있는지 모르지만 박지원 게이트는 진짜로 야당이 선거판에 개입한 국정원을 상대로 총공세를 펼쳐야 되는 사건인데 이거를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정상적인 지도부가 아니다. 예,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런데 상당히 좀 올해 이 사건에 네. 고발 사주 사건에 예. 공을 들인 것 같죠. 그렇죠. 준비를 몇 달 이상 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등장하는 인물이 네. 대부분 사람들이 언뜻 봐서는 보수 내부에서의 폭로가 나와서 네. 사고가 난 듯한 느낌이지 않습니까? 네, 네. TV조선 출신 이진동이라든지 네, 네. 한때 조선일보 기자고 또 과거에 한나라당으로 선거도 나갔고 그렇죠. 네. 또 조성은이라는 뭐 아직 당직도 당원이고 네. 한때 뭐 지난 총선 때 선대위 부위원장이란 네. 그다음에 김웅이가 또 등장을 하고 네. 그리고 또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유력 대선 후보들이 또 윤을 이 사건 그렇죠. 부분에서 네 죄를 고백해라는 식으로 예, 예. 공격을 그렇죠. 하고 압박을 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조성은이가 제보자로 계속 숨어 있다가 네. 그 제보자가 조성은이라는 게 알 사람들은 다 알았지만은 본인도 부인하고 네. 끝까지 숨어 있었잖아요 한동안에.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박지원이하고 이 제보자라는 사람하고 밥을 먹었다라고 하는 게 알려지면서 이제 지가 예, 예. 언론에 나와가 예. 제보하려는 게 아니라 사고였다라고 말했지 네, 않습니까? 예, 예, 예. 만약에 박지원이하고 밥을 먹은 게 안 들켰더라면 이 사람은 더 숨어 있었겠죠. 그렇죠. 자기가 제보 안 했다고 하고 제보자 따로 네. 있다고 계속 거짓말하지 그러면서 않겠습니까? 공익 공익제보자. 제보자가 되면 밝힐 수가 없잖아요. 또. 예. 예.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면 끝까지 숨기려 하다가 그래서 네. 내부에서 벌어진 일처럼 만들려다가 밥 그렇죠. 먹은 게 터지니까 어쩔 수 없이 조성은이가 튀어나가 그렇죠. 그것도 제보는 안 하려고 했고 예, 예. 그냥 기사만 논의했는데 기자가 썼다라는 식으로 네. 그렇게 이제 장난을 치지 예,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8월 달에 11일 말고 또 하루 더 만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치밀하게 날짜까지 논의한 정황을 그 제보자가 예. 스스로 또 예. 스스로 고백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날짜까지 조정할 정도면 치밀하게 이야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언론에 알려진 걸로는 박지원과 두 번 만난 걸로 돼 있지만 더 만났을 것 같기도 하고 수시로 본인이 연락을 하는 올해 뭐 사이니까. 서너 번 만났다고 이야기를 예, 예. 했습니다. 네, 예. 자, 본인이 뭐 서너 번 만났다고 하면 실제는 뭐 그거보다 훨씨가 두 사람 관계로 보면 많지 않겠습니까? 네, 예. 자, 그런데 조성은이가 한때는 그 윤석열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편을 들다가 예, 예. 6월 달부터 이제 정체를 드러내고 막 비판을 해요. 예, 예. 그거는 일종의 본인이 폭로했을 때 본인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알리바이로 그렇게 한 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준비 이제 6월 전에 그 글을 쓰기 전부터 그 준비를 했다면 당연히 공격하는 포지션을 취했겠죠. 근데 사람은 어떤 행동, 예. 유력 야당의 대선 후보를 예. 상대로 그 뭐 특별한 원한이 진 사람이었고 당적이 아직도 똥당이라면서 그렇게 공격을 할 때는 그 일에 어떤 동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살인도 살인의 동기가 있어야 네, 돼. 그렇죠. 예. 그럼 조성은이 지금 저렇게 제보를 한 부분에 대한 동기라는 게 그- 그 동기가 부족하니까 제보가 아니었다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왜냐하면 박지원의 사주를 받아서 둘이 짜고 했다라고 이게 동기면 예, 예.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을 거니까 네. 그 동기가 지금 이렇게 또 외관상으로는 동기가 굉장히 저거 하는 말만 보면 석연찮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확전하고 미리 짜가지고 하는 거면 다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까 33세에 예. 지 회사를 하는 여자애가 예. 정치판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비본질적인 당직을 좀 맡고 다니고 정치판 언저리에 있다 해도 예. 이런 일에 나서서 상대를 죽여서 얻는 거나 예. 그 다음에 자기가 드러나서 세상에서 낙인 찍어지는 거나 네. 또 일이 잘못되면 겪어야 될 이 리스크나 네. 이런 걸 보면 보통 사람이면 이런 데 나설까요? 이게 그 정도로 생각이 깊지 못한 거죠. 저기 조성은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성격을 나온 것만으로 통해 보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시청자분들께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제대로 평가를 하려면 그 면담을 해야 사람의 되죠. 그 인터뷰하는 내용이라든지 그 실제로 직접 만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그럴 상황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조성은 씨를 본 거는 기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뭐 어떻다 이야기하기는 곤란하고요. 그 다음에 조성은 같은 경우는 생각이 짧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뭐냐면 아마 박지원과 이야기될 때는 공익 그것까지 다 이야기됐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분이 노출 안 되는 그거로 끝까지 네. 갈라 있겠죠. 네, 그런 상황을 상정하고 했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가 오픈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실제 이제 상황이 전개되면서. 그래서 폭로가 이제 금요일 날 예. 당시 그 JTBC 네. 방송에 등장하면서 나왔지만 네. 윤석열 기자회견을 할 때 보면 네. 여의도 바닥에서 누군지 다 아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 이틀쯤 전에 조성은이라고 명단을 네. 받았거든요. 네. 그럼 여의도 바닥에서 기자들은 다 알고 있었지만 네. 이런저런 관계 때문에 그 이름을 거론하지 못한 것이라고 봐야 되죠. 네. 자, 그러면 본인이 자기 생각에는 이런 일이 지 이름이 안 나오고 좋게 그냥 조용히 끝나질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 이름이 오픈되는 상황까지 생각하면 그때는 이제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제 저 사람을 보면 네. 말이 네. 논리적이거나 머리가 아주 치밀해서 전혀 그가 그런 빠져나갈 구멍을 생각하고 말을 네. 하고 네. 이제 그런 사람쯤 된다면 TV에 다시 등장해서 이양일이 된 거 네. 드러난 거 자기 논리를 가중시키고 네. 상대방을 뭐 공격하고 네. 이렇게 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 네. 이 조성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말을 하는 그런 부분을나 네. 또 그 말의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네. 본인이 뭔가 목적과 의도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너무 보여주면서 네. 또 지난번에는 그 SBS하고 인터뷰를 하다가 네. 저와 우리 원장님이 선택한 날짜가 아니었다 네. 라는 치명적인 말 네. 좌파 평론가들조차도 거의 자백을 하는구나. 그렇죠. 좀 그 이야기는 의존하는.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SBS의 그 뉴스 보도를 제가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기사만 봤거든요. 실제로 조성은이 그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쉽게 하면 정신과에서는 슬립 오브 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혀가 미끄러졌다. 아, 해가 혀가 미끄러졌다. 잘못 슬립 오브 그러니까 텅. 자기 이 혀가 미끄러지는 실수를 어떤 경우에 하냐면 무의식에서 어떤 욕구들이 있을 때 그게 의식의 욕구보다 무의식이 더 세버리면 예. 무의식에 의해서 그냥 순간적으로 말을 실수를 하게 된 거거든요. 예. 말 실수가 실제로는 무의식을 전달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말실수가 예를 간단한 예를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면 문재인이 그 세월호 거기 박명록에 미안하다 고맙다 그 이야기를 썼잖아요. 예. 그게 바로 그 고맙다라는 단어를 쓴 것 자체가 슬립 오브 텅에 해당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문재인의 무의식 속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고맙게 느끼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이제 자기 속에 생각하는 게 네. 통제되지 않고 그냥 무의식 공적인 속에서. 표현에서 무의식상에서 나와버리는. 네, 그런 게 이제 부인하다 보니까 이제 그 상황 앞뒤 전으로
압박 인터뷰가 됐을 수 있죠. 네. 조성원한테. 예. 그러면 그 날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부인을 하다 보니까 그 말을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말을 해버리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저 차 부분이 화제가 됐는데 차에 대해서도 네. 젊은 여자가 사업을 하다 보면 네, 네. 자기에 대해서 뭐 보호를 하기 위해서라도 좋은 차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네. 난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사실상 사업을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직원도 하나도 없고 그렇죠. 예. 개점 휴업 상태고 그리고 그 빚만 잔뜩 예. 짊어지고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임금 체불도 여러 차례 네. 했고 뭐 여러 가지 사업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국회에만 돌아가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사업은 이제 자기가 정치판에 기웃거리기 위해서 명함용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 젊은 애가 미디어 관련 사업을 하고 네, 있다. 네, 네. 그것도 IFC 몰에 사무실이 있다. 네. 직원들도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용도지. 그렇죠. 정확하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수행하는가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사기꾼들이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가보면 회사는 빚과 번쩍한데 도대체 이 사람이 뭘 하는가 모르는 네.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네. 왜 박지원이나 정권은 조성은이를 통제해서 안 나오게 하지 않고 저렇게 방치하고 있을까요? 그 부분까지 박지원은 생각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도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신감이 있어서 했을지 모르지만 가까이서 있었다면 박지원과 가까운 사이였다면서요. 그러면 실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었을 텐데 아무튼 어찌 됐든 간에 그거를 제보할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거는 SNS를 했단 말이에요. 페이스북을. 예, 그러면 상식적으로 옛날에 박지원과 주고받았던 말은 네. 저런 식으로 이제 박지원과 이런 문제에 연루될 거라면 보통 사람이면 다 지워버리거나 그렇죠. 하더라도 또 예. 박지원을 만난 8월 11일 날 기자가 이제 그걸 보고 이거 뭐 늘 만나는 뭐 특별한 시간 뭐 역사와의 대화 이러놓으니까 역사가 박지원이라고 옛날에 말을 했고 둘이 자주 만나는구나. 여기 어디지? 네. 롯데 호텔이네. 네. 뭐 대충 이렇게 안 됐겠습니까? 네. 쥐가 또 롯데 호텔 38이라고 적어놨고. 네. 그러면 저런 거를 보면 좀 난 최순실이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왜냐면 최순실이가 옛날에 보면 마사지 하러 갔어도 싸움하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그 자기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정치 안에서의 권력은 엄청난데 네. 누구에도 그걸 말을 못하니까 그런 것듯이 쟤도 박지원이하고의 관계를 갖다가 가지고 보면 네. 지가 상당한 보여주고 싶죠. 보여주고 싶은 네. 그런 부분이 심리적으로 근데 작동하는 최순실하고는 조금 틀리죠. 최순실은 실제로 자기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이 있었지만 이 사람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제가 기사만 보고는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기사나 앞뒤 사건의 정황을 봤을 때 이 사람이 페이스북에나 뭐 인스타그램에 뭐 글을 자꾸 쓰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를 좋아했던 걸 보면 이 사람은 그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내부가 허하다. 내부가 허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갈구하는 게 뭡니까 보통? 인정. 그렇죠. 인정을 인정받고. 받기 위해서 뭔가 보여주는 거에 신경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인정을 못하니까 외부에서 다른 타인들이 자기를 우러러보고 인정을 받을게끔 뭔가 그럴싸하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차가 필요하고 근사한 사무실 필요하고 권력자와 친분 관계를 강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정신 역동하에서 움직인 거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단서들로만 봤을 때는 성격적으로 조금 굉장히 과시욕이 강하고 자기를 과히 치장하고 과대 포장하고 이런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대부분 그런 사람의 특징들이 꼼꼼하지 못해요. 꼼꼼하지 못하고 옷은 이쁘게 입었는데 어느 순간 어느 부분이 허점이 있고.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허점이 항상 드러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옷이나 화장이나 네. 이런 거를 보면 네. 33살 네. 88년생으로 보기에 조금 어려운 네. 나이 들어 보이죠. 한 40대
좀 중반 정도가 네, 네. 하고 다니는 그런 이 화장이나 그건 제가 사진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옷이나 이런 걸 입고 다니더라고요. 좀 나이 들어 보이는 거. 그게 보통 더 이제 저 이 사람 정도의 여자애들이 하고 더 다니는 젊게 옷차림이 보이죠. 아니잖아요. 네. 예. 그것도 참 왜 저러는가에 대해서 그것도 이렇게 자기의 그 자기 나이를 여자들이 젊게 보이려고 옷을 입고 화장을 하는데 더 오히려 파워가 있으려면 나이 들어 보여야 되겠죠. 그걸 보이려고 네. 그 파워를 가시하는 부분이 네. 배에 있어서 그렇다.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아무튼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곤란하지만 아무튼 그런 측면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뭔가를 자꾸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유심히 보시면 그런 특성들이 그 보인다. 특성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당 쪽으로 좀 옮겨가. 네. 여당 경선을 앞두고 있는데 네. 지금 성남에 화천 대유가 터졌어요. 네. 근데 저 사람이 기본 주택을 이야기하면서 누구보다도 이 서민들의 어떤 집 고통을 들어주겠다 했는데 막상 대장동에 그 5,900 몇 가구가 한 6,000 네. 가구가 들어간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위치적으로는 마지막 남아 있는 좀 네. 알짜배기라 하지만 여러 가지로 입지 환경이 상당히 좋지 않은 데다가 네. 그걸 갖다가 이제 개발을 하면서 앞에 민영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공영으로 하겠다 해놓고는 사실상 공영이 아니라 성남 도시개발공사 내세워서 네. 한 5천억 던져주고 그래서 자기가 이걸 수익을 가져왔다라고 하고 뭐 한때는 시민들한테 1인당 20만 원씩 나눠줄라 했다고도 뭐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그런데 실제로 보면 1조가 넘는 1조 수천억이 네. 남는 장사에서 5천억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네. 주고 중간에 뭐 잡다한 은행 투자자들은 그냥 자본 그렇죠. 조금 네. 되고 이자 받아가는 수준이고 네. 그리고는 실제로는 자기가 아는 김만배라는 이 머니투데이의 국장 네. 출신을 시켜가 회사를 갖다가 이제 화천대유가 네. 사실상 시행사고 그렇죠. 시행사고 다 그러니까 네. 모든 알짜배기 수익은 다 화천대유하고 천화동인으로 떨어지게끔 다 구조를 만들어. 오늘 보니까 또 회사가 2개가 더 나왔어요. 이제 10개예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4,040억 정도가 떨어지게 네. 현재까지 네.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고 그래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거의 뭐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수익으로 우선주로 가져간 것보다 네. 훨씬 많은 거를 가져가고 네. 또 자기들 지분을 숙이려고 KB정권이라는 회사를 바지로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온 6명이 신탁을 걸고 네. 또 희한한 거는 보면 곽상도원 아들하고 또 박영수 딸 또 아, 박영수까지 있어요. 네. 자, 이거는 이 여야로 상당히 그 굉장히 이 파워가 센 사람들을 네. 특히 조사나 뭐 이런 수사 쪽에 파워가 센 사람들을 완전히 배치해서 네. 이 조사망을 좀 피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렇게도 보여요. 그런 생각이 보여집니다. 근데 박영수 그분은 왜 그런 식의 일을 자꾸 끌려갔는지. 포르쉐에 엮일 정도면 네, 네. 거기도 그 엮일 거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역을 좀 공부했었기 때문에 네. 그 회사 이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예. 화천대유, 천화동인 이거는 다 주역에 있는 괴의 이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짱깨 냄새가 난다 그거 아니고요. 주역의 괴의 이름인데 화천대유라는 괴는 화천대유괴도 굉장히 좋은 괴고 천화동인도 굉장히 좋은 괴입니다. 그 괴가 화천대유의 의미는 대유 크게 소유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풍요를 상징하고 태양 아래 천하를 소유한다. 천하를 가진다 그런 의미들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을 그 관계를 생각하면서 보면 천하를 가진다. 네. 라는 의미가 화천대유, 풍요롭다. 동인, 천하동인은 또 어떤 의미냐면 협력을 한 가지 일을 추진하면서 협력을 통해서 일을 성취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천하동인, 화천대유 이게 이재명을 생각하면 이재명의 대권과 생각을 같이 하기 쉬운 괴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화천대유에서 대자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천하동인에서 동 그걸 따면 대동이잖아요. 근데 이재명이 경선에 출마하면서 대동세상을 열겠다 뭐 그러면서 경선 거기 메시지가 그게 나왔거든요. 이재명 주변에 주역 선생이 하나 있어가 영향을 미치는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냥 제가 그냥 이거는 실제로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이재명 본인만 알겠죠. 본인이나 주변의 그 사람들만. 근데 그런 것도 연결시켜 볼 수 있다. 재밌게 가십거리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천화동인과 화천대유는 화천대유라는 게 자체가 천하를 소유한다.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천화동인은 협동, 협력 이런 의미가 강해서 그 협동, 협력을 통해서 뭔가 이 일을 성취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대권을 가는데 도움이 된 대권과 연결시켜 볼 수 있다. 그런 추정을 해볼 수도 그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다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근데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을 네, 이렇게 무모하게 네. 감춰질 거라고 보고 지금까지 끌고 왔어요. 감춰질 거라고 아니까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했겠죠. 예, 자기들 딴에는 깜쪽같이 했고 네. 누가 못 따질 거라 했지만 그리고 지금도 실제로 이재명과의 연결고리까지 찾아내기에는 지금 현재 특검이나 뭐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쉽지는 않잖아요. 거기까지 가기가. 예, 자, 그런데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윤석열 의혹이 나왔을 때 네. 움직이는 부분과 이재명 의혹이 나와서 움직이는 부분에 명백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당연하죠. 네, 이 청원도 비공개로 감춰버렸더라고요. 예, 예. 청원을 5건인가 올려줬다는데 예, 예. 다 비공개로 해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터져놓은 게 결국 이낙연과 이재명의 대결 속에서 쌍방이 서로의 이제 약점들도 연구했을 거고. 예, 예. 근데 이낙연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최후의 승부로서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조선일보가 좀 앞장서고 있고 네, 승부수를 띄운 호남 세력들이 거죠. 좀 승부수를 띄웠는데 네. 자 이재명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처음에는 5,503억이나 성남 시민한테 돌려줬다라는 도시개발공사의 우선주 수익만 이야기하고 예, 예. 그러면 이 화천대유는 뭐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은 안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다음에 하는 이야기는 뭐 수사하면 수사받겠다. 수사하자. 예. 자 이렇게 말하는 그러면 수사에 착수하기까지 여러 가지 시간이나 과정이 걸리니 그렇죠. 그 속에서 밀고 가서 대선 후보가 되면 쉽게 할 수 있겠느냐. 네, 예.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딱 그거죠. 자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DJ 정치 자금 문제 그걸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DJ 정치 자금 문제를 그 대선 그거를 터트리지 못했잖아요. 검찰에서. 네, 이명박이 뭐 또 BBK 또 결국 밀고 가서 됐고 이재명이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네. 보고 실제로 한간에는 저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네, 예. 자, 근데 이게 지금 민주당 경선에는 원장님 보셨을 때 어때요? 원장님 그쪽 호남 출신이니까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영향이 있지 않겠어요. 그 화천대유 건에 대해서 이낙연 씨가 그 지지세가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과연 역전이 가능한 정도로 정권의 도움 없이 역전이 가능할까? 그거는 좀 회의적입니다. 만약에 문정권 자체에서 청와대에서 확실하게 이낙연을 밀리는 쪽이라면 역전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겠지만 지금처럼 이재명 쪽 지지하는 걸로 보이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건 확실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문재인이 이낙연을 밀면 역전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역부족으로 결론이 나지 뭐 않을까. 쉽게 말하면 문재인이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 네. 이 문제의 영향력이 달라진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게 민주당 경선에서 진행된 게 전체 100%를 놓고 봤을 때 12% 진행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역전은 가능할 수 있는 퍼센트가 남아 있는데 과연 정권의 뜻이 어디 있느냐? 만약 이낙연이 되면 실제로는 문재인은 이낙연의 뜻을 두고 밀어왔다라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재명 쪽이다라고 봐야죠. 지금 이제 보면 뭐 제일건설이라는 형편없는 회사가 네. 뭐 그들이 들으니까 뭐 전북에 뭐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소재지가. 네. 네. 회사가 여기 건설사로 네. 이 대장동에 들어가 있다 이야기도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서 성남에 떨어서 했던 대장동과 똑같은 유행을 본인이 이제 경기도 지사니까 네. 또 평택에 그 원장님이 저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덕지구에 네. 주민들에게 이걸 1,200억 돌려주겠다면서 네. 랜드영이라는 회사가 들어갔는데 네. 근데 이 회사도 또 비슷하다는 거예요. 네. 랜드영이라는 회사의 재무 구조를 보면 적자가 10억
이상 난 회사고 회사 지명도도 굉장히 최하위급인데 왜 경기도는 이런 엄청난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런 회사를 화천대유랑 똑같은 위치에 있는 부분에 사실상 이제 거기 네. 이게 좀 뭡니까 이제 재산 관리 네, 재산 관리 회사처럼 들어가 가지고 AMC 네. 실제로는 시행을 다 해버리고 그 랜드 영이라는 회사를 채택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 서로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요. 경쟁이 네. 엄청나서 괜찮은 네. 회사를 얼마든지 할 수도 있을 건데. 근데 적자만 10억인 회사가 그 전에 성과도 별로 없고 그 재무제표를 보면 그런 회사를 왜 선택했을까? 그 보도가 나온 게 작년 12월 보도 내용이거든요. 경기도 평택의 현덕지구라는 부분이 지금 성남 대장지구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이재명의 특징을 보면 공식적으로는 기본주택이라 해서 월 60만 원에 33평짜리 역세권 네. 아파트에 살 수 있는 네. 그걸 임기 내에 실현하겠다 대선되면 네. 말을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에 있는 알짜배기를 네. 끝으로는 이 공영개발로 포장해서 일정한 수익을 얻게 하고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이익은 사적으로 그렇죠. 특별관계에 있는 사람이 취해가도록 도와주는 네. 지금 그런 일을 갖다가 해왔다면 이 또한 이건 뭐 대통령으로서 있을 수 없는 결격 사유인데 그렇죠. 그럼 대통령 대선은 또 어떤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법 때문에 그렇다지만 자기가 시장으로 있으면서 설사 화천대유와 지가 돈을 주고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자기가 시장으로 있으면서 선전한 내용과 결과가 이렇게 됐다면 그것도 자기가 시장으로서 도덕적이거나 양심적이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한 푼도 연결된 고리가 없고 돈을 한 푼도 안 받았다고 할지라도 왜 3억 5천 낸 사람이 네. 4,040억을 가져가고 그렇죠. 더 가져가느냐. 네, 네. 말이 안 되죠. 네, 그거는 비정상적인. 그 자기가 먹고 안 먹고라는 부분을 떠나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고 네. 어떻게 보면 특정인에게 사적인 엄청난 특혜를 봐주는 동안에 대장동에 입주한 6천 가구는 비싼 아파트, 인프라가 형편없는 아파트를 감수해야 되는 네.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재명은 말 같은 소리를 좀 해야 된다. 기본 주택을 이야기하면서 대장지구에서 그렇게 수익을 많이 남기는 그 행태를 보면 이게 기본 주택은 어떤 발상에서 있고 그 대장지구 개발은 어떤 발상에서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예, 여러분 오늘 그 원장님 모시고 여야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경선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짚어봤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